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원의 접선, 그리고 마지막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까지 쭉 한번 해봅시다. 원과 직선과 위치 관계는 원은 결국 2차식이죠. 그리고 직선은 1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에 의해서 원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셀 수 있죠. 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교점, 하나 접하는 거니까 하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데, 원은 일반 2차식하고 좀 다르게 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아무래도 식을 조금 더 편하게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다시피 원을 만들어 보면 여기 중심의표가 이제 A, B가 있겠죠. A, B에서 원 그 직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를 D라고 놓으면 그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반지름 R 여기 있으니까요, 반지름 R보다 길게 되면 지금처럼 교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없고, 반지름 R과 D가 서로 같아지면 접했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겠죠. 반지름 R하고 길이를 구했을 때 길이가 더 짧아지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는 게 처음에는 좀 쉬워 보이는데, 판별식 D를 쓰는 것보다는 원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밑에 얘기했던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넘길게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뭐 책을 보셔도 되니까 판별식으로 풀지 말고, 지금 주어진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R이 루트 2인 원이거든요. 이 직선은 x-y 플러스 k는 이꼴 0이라고 잡아주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제곱하면 루트 2가 될 거고, 대입해주면 절대값 k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루트 2랑 같아지면,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접해 있는 상태니까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한 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크게 되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보다 긴 상황이 이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의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때의 교점의 개수는 0개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아지게 되면은 안으로 진입했던 얘기니까 교점의 개수는 2개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과 위치 관계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현의 길이라고 나오는데요. 현의 길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지나가죠. 이렇게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 R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를 이용해 주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서 이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길이의 두 배를 해주면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원에서 현의 길이, 잘리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구해서 피타고라스 한번 날려주면 됩니다.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 R이 루트 8.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보죠. 정과 직선 사이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거리 D는 제곱해주면 루트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값을 계산하면 5니까 이 거리는 루트 5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루트 5가 나오죠.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루트 3이면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답은 2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다음, 이번엔 접선의 길이인데, 접선의 길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이 이게 그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접했기 때문에 원 중심으로 갖다 이어주게 되면 얘는 수직을 만족하겠죠. 여기는 수직을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접선의 길이란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는 반지름 R이잖아요. 이거는 정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D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형이 있으면 이 잘리는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을 갖다 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1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옆으로 이항하면 2의 제곱이 가겠네요. 그래서 반지름 R은 2였다는 얘기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요점의 좌표가 3,2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식으로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에
25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34가 나오네요. 그럼 얘가 루트 34가 나오면 제곱해서 두 개를 빼주면 루트 3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길이는 루트 30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풀리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접선 구하는 공식을 하나만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D는 루트 갖다 놓고요. 여기 요점 있죠. 요점은 여기 x, y에 다 대입을 해요. 9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 계산을 해준 다음에 루트를 싹 씌워주면 이게 바로 접선의 길이입니다. 루트 30 나오죠? 상황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접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 공식이 자주 보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좀 외워놓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시도,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바깥쪽에 직선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해주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쪽까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 이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R을 빼주게 되면은 제일 짧은 거리 미니멈이 나오는 거고, 반지름 R을 더해주게 되면은 최대값 맥시멈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원 밖에 한 점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갖다 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이 더 있으니까 옆으로 넘기면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는데 중심의 좌표가 좀 지우고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해줍니다. 제곱 더해주면 루트 2가 될 거고 1 대입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값을 계산하면 6이 되죠. 그래서 값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3루트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긴 길이는 3루트 2라는 길이에 루트 씌워서 더해주면 되죠. 2루트 2 더해주면 되니까 5루트 2가 될 거고, 제일 짧은 길이는 3루트 2에서 반지름만 1루트 2 빼주면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까지의 거리의 최대수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면 됩니다.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공식 좀 만들어 놓으셔도 좋고.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 공식을 외워놓으면 되거든요. 증명이야. 아까 배웠던 대로 그대로 증명해주면 되는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따 선생님 질문할 거니까 꼭 외워서 갖고 오세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라고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만약에 이 원이 평행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A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B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X자리에 X-A를 Y자리에 Y-B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Y-B는 갖다 쓰고 M 갖다 쓰고 X-A 갖다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뒤에 써주면 돼요. 그리고 B만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평행이동한 것만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먼저 볼까요? 여기에 접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을 구하라? 그렇죠. 2짜리 직선을 구하라. 그럼 따라서 y는 갖다 쓰고 mx, 2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루트 5 써주면 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이번에 무슨 뜻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거죠. 원 위에 점이 이렇게 x1, y1 이란 점이 주어진 겁니다. 이 원은 중심이 지금 0,0이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의 방정식이 원래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x1으로 바꾸고 y가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y1으로 바꿔요. 그리고 r제곱 쓰면 됩니다. 이 공식 증명도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니까 증명을 한번 책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x 하나 까고 2를 대입해요. y도 두 개니까 하나를 1 대입해 주죠. 얘는 이꼴 5 갖다 써주면 됩니다.
옆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a는 이꼴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접선의 공식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물론 이 위의 점에서도 접선이 평행이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으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도 x 자리에 x1을 한번 대입하고 한번 다시 쓰세요. y 자리에 y1을 대입하고 한번 쓰죠. 얘는 이꼴 r제곱 써주면 평행이동한 원의 접선의 방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원 밖의 점이에요. 이번에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밖에서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을 갖다 그어보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고 주어진 점은 방금 전 문제에서는 요 점이 주어진 거죠. 이 접점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접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 밖에 한 점 a, b라는 점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문제는 기울기의 식을 이용하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정해서 기울기식을 이용해주면 되고, 만약에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없는 문제는 항상 접점을 가정해주면 돼요. 접점을 x1, y1으로 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점좌표를 x1, y1으로 가정을 하고 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을 대입해주면 일단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게 될 거고 접점 가지고 접선 구하는 식을 만들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y는 4. 근데 이 접선은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2,4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1 더하기 4y1은 이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접점의 좌표라는 건 직선 위에는 있지만 원 위에는 있지 않은 점이니까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해서 x1, y1을 아마 쌍이 두 쌍이 나올 텐데 나온 그 두 쌍의 x, y면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접선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됩니까? 접점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근데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문제들은 접점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가정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211번 문제, 밑에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2,-1에서 밖의 점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꼴 3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묻죠. 지금처럼 기울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기울기식을 만들면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고 기울기는 y-2는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m 곱하기 기울기를 가정하고 x 플러스 1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갖다 쓰면 되죠. 근데 r은 괜히 썼네요. r은 루트 3이니까 r 대신에 루트 3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r 대신에 루트 3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갖다 대입을 했죠. 근데 이 접선은 결국 2,-1은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으로 가정해서 접선을 구한 건데 그 접선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2,-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2 대입하면은 3m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옆으로 넘겨주고 제곱을 해주면 9m의 제곱에 플러스 18m이 되고 플러스 9가 오고요. 여기를 제곱하면 3m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옆으로 이항을 해주면 6m의 제곱에 플러스 18m이 될 거고 3을 넘기면 플러스 6이 나오죠. 얘는 이꼴 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잡아준 다음에 이 식에서 문제는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기울기의 합을 구하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되는데 6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3m이고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얘는 이꼴 잡으면 기울기의 합이라는 건 결국 이 방정식을 풀어서 두 개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두 기울기의 합이랑 같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211번 문제처럼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기울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 앞쪽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직선 1 플러스 k 곱하기 직선 2는 이꼴 0이다의 식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k 곱하기 1, 2는 이꼴 0인데 여기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1, 1과 1, 2의 x제곱, y제곱이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차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1차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원 이렇게 두 개 일반형으로 썼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할 때는 두 개를 뺐죠. 선생님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x제곱 y제곱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1차식이 남을 텐데 그 1차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으면 1, 1에서 1, 2를 빼서 이꼴 0으로 써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고 싶으면 이 k 값을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냥 두 개 빼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을 빼주게 되면 빼면 마이너스 a에다가 부호 반대로 돌리면 되죠. 2배 x가 될 거고, 여기서 6i에서 얘를 뺐으니까 6 마이너스 2a의 y가 될 거고 9에서 1 빼주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얘는 이꼴 0 쓰면 돼요. 근데 그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고, 그리고 y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되죠. y 대신 2를 대입하고 플러스 8을 쓰고 이꼴 0을 잡으면 요 식을 구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고요. 다시요.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식, 이번엔 원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쓰고 k 하나 곱해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를 씁니다. 얘는 이꼴 0을 잡아준 다음에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y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1 더하기 4, x 대신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써주고 플러스 k 갖다 쓰고 x 대신 1, y 대신에 2, x 대신 1, y 대신에 2 쓰고 플러스 4를 써주죠. 얘는 이걸 0을 잡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두 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1이네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나오겠다? 1이 나오겠죠. 그럼 k 대신 1을 대입해주면 저 식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1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이꼴 0이 나오죠. 이 식을 다 전개해서 하나씩 계산을 해주죠. 2y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가 아니고 마이너스 10x 이렇게 쭉 정리해서 2로 나눠주면 원의 방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원을 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20번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 아까 선생님이 길이를 구할 때 원의 직선이 지나가면서 현이 만들어지는 길이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에 직선이 지나가면서 그쵸? 만나지는 교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r이니까 요 길이를 d를 구해준 다음에 피타고라 써서 이 길이 구하고 2배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원을 그려보면 한쪽 원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쪽 원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이 여기 두 개 보이죠? 두 원의 교점이 보이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쉽죠. 아까 선생님 두 원을 빼면 된다고 했고 이건 뺄 것도 없네요. x제곱 y제곱 대신에 4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이꼴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0이 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이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원이 좀 간단하니까 중심의 합표가 지금 0,0이거든요. 0,0에서 1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거리 d는 루트 2분의 00 대입 절대값이니까 1이 돼서 값은 뭐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뜻이고 반지름 r은 아까 2였죠. 이 길이가 2였습니다. 그럼 제곱을 해서 빼주면 4-2분의 1을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요 짧은 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2배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를 구하면 루트 14다라는 결과를 구해낼 수가 있죠.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방법 이용해서 결과를 구해냈습니다. 원의 방식 여기까지 하면 원이 끝이 났는데 원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공식도 1학년 과정 치고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문제 풀기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또 잘 잡으면 그 다음 또 쉬워지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잘 좀 정리해 놓읍시다.